안녕하세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정책특화심사센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일반고 특화 심사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고 특화훈련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미래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실무인재로 발돋움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체계는 수요조사, 심사 및 선정, 훈련 실시, 훈련비 지원 등의 절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존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들 대상으로 49개의 직종에 대해 직업훈련을 진행했다면 2024년도 일반고 특화훈련은 훈련 대상 및 직종 등이 개편되었습니다. 먼저 훈련 대상을 일반계고 3학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에서 3학년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훈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훈련 대상에 따라 훈련기관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훈련기관을 선별하고자 심사지표에 대해 내실화를 다졌습니다. 역량심사는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훈련 운영, 훈련생 관리 배점을 조정하고 학교 등 유관기관 소통체계, 훈련생 지원 계획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인력 수요적 정성심사 지표는 기존 단일 지표였던 취업률과 더불어 목표 자격치 등률, 수요자 만족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훈련기관의 불이익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업률 지표 점수는 기존 40점을 유지하되 목표 자격치 등률, 수요자 만족도는 최소 점수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유형 확대, 학교 폭력 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필수 교과를 확대하였습니다.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 편성하도록 하고 3유형의 경우에는 훈련생 특성을 반영하여 훈련생 마음케어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경심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존 훈련시설, 장비, 교강사, 교재에 대한 변경은 상시심사 체계로 유지하되 최신 훈련 트렌드 등 현장성 강화를 위해 일부 중요사항인 교과목별 시간 정원은 연 1회에 한해 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중요사항 변경심사는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2024년 일반고 특화훈련 심사의 이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를 희망하는 훈련기관이며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지정받은 훈련시설은 사업주 훈련만 가능하므로 신청 불가합니다. 두 번째로 1년 인증 이상의 훈련기관 인증 등급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다만 2024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에 신청한 기관은 신청할 수 있으나 최종 인증 이외 시 일반고 특화훈련 운영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건은 국민내일 배움 카드 훈련 중 국기 및 일반 계좌제 실업자 훈련 실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훈련 실적 산정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내 훈련 실시 또는 종료된 훈련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 유형을 신청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위 3가지 요건 외 다음 요건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최근 2년 이내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하여 훈련 실시 또는 종료 실적이 연 10명 이상 보유한 기관이며 2023년도 고용노동부 일반고 특화훈련 신기술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기선정된 직종이 아닌 타 직종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실시 가능 직종이 없는 직종은 신청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훈련교강사는 NCS 확인 강사로 사전 승인 받으셔야 등록 가능합니다. 그리고 NCS 확인 강사가 해당 훈련기관에 정보 제공 동의 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심사 신청 전 확보하셔서 심사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고 특화훈련에 신청 가능한 직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사업 유형이 3개로 구분되었습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신청 가능 직종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유형은 공통 38개 직종과 2유형인 11개 직종만 신청 가능합니다. 2유형은 공통 38개 직종과 2유형에 해당하는 16개 직종만 신청 가능합니다. 3유형은 공통 38개 직종과 3유형인 10개 직종만 신청 가능합니다. 3유형은 간호조무 분야를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직종정의
신청 가능 유형 등은 별첨 자료인 2024년 일반고 특화훈련 참고자료 중 직종 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사업 유형에 따른 신청 가능 직종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심사 신청 시 사업 유형에 따른 신청 가능 직종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할 수 있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신청 가능 과정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가능 과정수는 2024년 운영실적, 우수훈련기관 여부, 행정처분 등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당 최대 12개로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가능 과정수 산정은 다음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 인증등급에 따라 기본 신청 가능 과정수와 배율을 부여합니다. 우수훈련기관은 기본 3개, 배율은 2.0을 적용하며 일반 훈련기관은 기본값으로 2개, 배율은 1.5를 적용합니다. 다음 단계로 2024년도에 운영한 일반고 특화훈련의 실시 인원에 따른 운영실적을 적용합니다. 운영실적 유무에 따라 실적 보유기관, 신규기관 또는 실적 미보유 기관으로 구분합니다. 실시 인원이 5명 이상인 과정을 실시 과정으로 하며 앞 단계에서 부여받은 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실적이 없는 신규기관 또는 직종은 기본 신청 가능 과정 수만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 내 처분일자가 있는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의 행정처분 수와 미운영된 과정수에 대해 차감을 적용하여 기관별로 신청 가능 과정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 과정도 포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능 과정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 편의를 위해 별도 엑셀 파일을 제공하였습니다. 별첨 자료인 2024년도 일반고 특화훈련 참고자료 중 신청 가능 과정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유형별 신청 가능 과정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한도는 앞서 설명드린 신청 가능 과정수에서 사업 유형별로 신청할 수 있는 과정수를 의미합니다. 3유형은 1개 훈련 과정만 신청 가능하나 신청 가능 과정수에서는 제외됩니다. 2유형은 1개 훈련 과정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가능 과정수에 반영됩니다. 1유형은 2유형에 신청한 훈련 과정 수를 차감한 신청 가능 과정 수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 가능 과정 수가 12개인 훈련기관이 2유형에 1개, 3유형에 1개를 각각 신청했다면 1유형에는 총 11개 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유형에서 신청 가능 과정수 한도를 초과하여 신청했을 경우 훈련 과정 아이디가 가장 늦은 순으로 심사에서 제외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신청 접수 및 수정 보완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2024년 7월 25일 10시부터 8월 7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기간 내에만 전산 입력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및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반드시 신청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완료가 아닌 작성 중으로 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일에는 신청 집중으로 인한 전산 과부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정 보완 기간은 2024년 8월 8일 10시부터 8월 12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수정 보완은 신청 완료된 훈련 과정에 한해 가능합니다. 수정 보완 시 유의사항으로는 수정 보완은 해당 훈련 과정을 회수한 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정 보완이 완료되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최종 제출됩니다. 회수 후 신청 완료하지 않은 훈련 과정은 최종 미신청으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어 심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규모 및 선정 제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 규모는 사업 유형별로 사업 예산, 수요조사 및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높은 순위의 과정을 우선 선정하게 됩니다. 이에 1유형은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12,077명 내외로 선정하며 2유형과 3유형은 각 5개 과정 내외로 선정합니다. 다만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정 제외 및 인정 취소 관련 사항입니다. 선정 제외 및 인정 취소는 심사 결과, 시기에 관계없이 다음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훈련 직종 또는 과정의 계약 해지 또는 인정 취소, 위탁 인정 제한 이상의 처분을 받고 그 제한 기간이 수정 보완 마감일 기준으로 만료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2024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결과 1년 인증 이상의 유효한 인증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인증등급 취소 등이 발생하여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세 번째, 거짓,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마지막으로 사업 실시 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사회적 무리 발생 등으로 훈련 운영이 곤란하다는 등의 지방고용관서 등 유관기관의 의견이 있을 경우입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HRD 넷 심사평가 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 유형별로 사업 참여 신청서와 회차가 달리 적용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신청 경로는 HRD 넷 심사평가 시스템을 접속하시고 과정심사, 심사신청, 심사공모조회, 2024년 일반고 특화훈련 유형별 회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회차는 1유형 21회차, 2유형 22회차, 3유형은 23회차로 구분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공지된 양식이 아니거나 미제출 시 사전심사에서 부적합 판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훈련 과정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 시간은 10개월 과정으로 총 1232시간 편성을 권장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최소 1152시간, 최대 1300시간까지 편성 가능합니다. 권장 훈련 시간 1232시간 기준으로 직종 관련 전공 교과는 1040시간, 창의적 체험 활동은 192시간으로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3유형은 직종 관련 전공 교과 940시간, 창의적 체험 활동은 훈련생 마음케어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292시간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 현장 실습이 반드시 필요한 간호조무 분야는 창의적 체험 활동과 별도로 1520시간으로 전공 교과를 편성하여야 하며 창의적 체험 활동 포함 시 최대 17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표는 권장 훈련 시간 1232시간으로 편성할 경우 사업 유형별 교과 편성 일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과정 편성 중 목표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양성훈련을 기본으로 하되 자격 취득을 필수로 하는 훈련 과정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은 목표 자격으로 국가 자격 1개 이상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편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과제 빵 바리스타, 음식 서비스, 미용 분야는 2개 이상의 국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합니다. 국가 자격은 국가기술 자격, 국가전문 자격, 국가공인 자격으로 구분하며 국가공인 자격의 경우에는 자격 등급에 따라 공인 여부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국가공인 자격을 목표 자격으로 편성하였으나 해당 자격 등급이 공인받지 못한 등급일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 자격이 없는 커피 관리에 한해 민간 자격 편성이 허용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자격 편성 시 자격급은 자격증 명칭, 자격 코드를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하며 국가공인을 포함한 민간 자격의 경우 자격 코드는 해당 자격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추후 목표 자격 취득률 산정 시 해당 자격 코드로 확인함으로 기재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고 특화훈련은 자격 취득을 필수로 하는 훈련 과정이므로 편성한 목표 자격을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훈련 내용을 편성하셔야 합니다. 훈련 내용이 편성한 목표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해당 자격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사 필기 면제 관련 사항은 참고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과정 편성 중 훈련 목표, 훈련 과정의 강점, 훈련 내용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 목표는 훈련 과정을 통해 습득 가능한 지식, 태도, 자격 등을 성과 중심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목표는 한국고용직업분류인 KECO를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와 달리 해당 항목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훈련 과정의 강점은 취업할 수 있는 직업, 관련 산업, 일자리 인력 수요, 진로 및 경력 설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HRD 넷을 통해 기본 정보로 제공되어 훈련생이 훈련 과정 선택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훈련 내용은 수요 분야, 목표 자격 취득에 충족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에 해당하는 공통 38개, 이유형 직종은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훈련 편성 가이드에 따라 편성하셔야 하며 일반 계좌제 직종에 해당하는 1유형, 3유형 직종은 해당 NCS 세분류를 주직종으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직종 정의 및 훈련 편성 가이드 미충족,
일반고 특화훈련 수요 분야를 벗어난 훈련 내용 또는 융합된 훈련 내용일 경우 부적합 판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과정 편성 중 오리엔테이션, 안전보건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훈련생 확정일자 전까지 진로 탐색 및 해당 직종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 내용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일 직종 또는 장기간의 오리엔테이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 1에서 4일만 편성 가능합니다. 훈련생 확정일자 전까지는 훈련생 진로 변경 등에 따라 훈련 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기관 변경은 훈련생 소속 학교, 교육청 등과 협의 및 위탁계약 체결 등 행정 소요기간이 발생되므로 확정일자 기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위험수준 분류에 따라 고, 중위험 수준의 훈련 직종은 의무 편성, 저위험 수준은 권장 편성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회 자료집 및 별첨 파일인 2024년 일반고 특화훈련 참고자료, 소분유별 위험 수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정규 교과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교수 학습 방법이나 주제 등을 활용하여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NCS 소양교과, 직업기초 프로그램, 노동인권교육,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다만 3유형은 훈련생 특성을 고려하여 위 창의적 체험활동 외 훈련생 마음케어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이 중 노동인권교육,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필수 편성이며 3유형은 훈련생 마음케어 프로그램도 필수 편성하셔야 합니다. 훈련과정 편성 중 훈련교강사, NCS 적용 과정평가형 자격, 혼합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교강사는 교과목별로 최대 3명까지 NCS 확인 강사로 등록된 자를 활용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NCS 확인 강사로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훈련기관의 정보 제공 동의를 한 교강사만 등록 가능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훈련교강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도 심사하고 있습니다. 훈련 참여 일수 및 시간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직무능력 표준 적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반드시 NCS 훈련 기준 1093개 직종 및 적용 비율 60% 이상 적용해야 하며 미충족 시 부적합 판정됨으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능력 단위로만 편성 가능하며 능력 단위 여소나 수행 준거 등으로 편성은 불가합니다. 다만 일반고 특화훈련 이유형과 간호조무 분야는 NCS 비적용 과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총 25개 자격 종목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 일반고 특화훈련 심사기준과 과정평가형 자격 편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에 과정평가형 자격을 편성하실 경우 2025년 201개 종목 편성기준 변경사항을 확인하시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을 편성했을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로 과정평가형 자격 편성 기준을 심사하며 미충족 시 해당 훈련 과정은 최종 부적합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합훈련은 이유형과 간호조무 분야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혼합훈련으로 편성 시 집체훈련의 과정 적정성 심사기준과 혼합훈련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편성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의 심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준비 단계, 심사 단계, 결과 공고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훈련기관 관리번호 보유 여부, 실시 가능 직종 승인 여부, NCS 확인 강사 승인 여부, 기관 인증 등급 보유 여부 또는 2024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배움 카드 실업자 훈련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내 실시 또는 종료된 실적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이 모두 충족되면 2024년 일반고 특화훈련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단계는 사전심사, 역량심사, 과정적합성 심사로 구분됩니다. 사전심사는 직종 분류 검토, 기본 요건, 정부 지원 필요성 심사로 이루어지며 역량심사는 사업 유형 및 실적 유무에 따라 서면심사, 인터뷰 심사 또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로 진행됩니다.
과정 적합성 심사는 과정 적정성 심사와 인력 수요적 정성 심사로 이루어지며 모든 심사 절차에서 적합을 받은 훈련 과정이 최종 적합 판정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 과정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심사 절차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심사입니다. 심사 대상은 2024년도 일반고 특화훈련 심사에 접수된 모든 훈련 과정에 대해 진행합니다. 훈련 직종 기본 요건, 정부 지원 필요성 심사 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심사합니다. 직종 분류 검토는 훈련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는 훈련 직종으로 신청되었는지 검토합니다. 기본 요건 심사는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여부, 과정 편성 기본 요건, NCS 훈련 기준 적용 여부 등을 심사하며 정부 지원 필요성 심사는 인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사전 심사 중 직종 분류 검토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편성한 직종을 주직종으로 훈련 목표, 내용에 부합하는 훈련 직종인지 검토하게 됩니다. 이에 훈련기관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이 편성된 직종을 주직종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 계좌제 직종에 해당하는 간호조무 등 11개 직종은 반드시 NCS 세분류를 주직종으로 선택하셔야 하며 타 NCS 세분류를 선택할 경우 부적합 판정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평원에서는 직종 분류 검토를 통해 적합한 직종이 아닌 경우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된 직종이 실시가능 직종에 없을 경우 부적합 판정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심사 두 번째인 기본 요건 심사입니다. 기본 요건 심사는 신청 자격, 과정 편성 기본 요건, NCS 적용 필수 기준을 검토합니다. 신청 자격 검토는 기관 유형, 인증평가 등급 보유 여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내 내일 배움 카드 실업자 훈련 실시 또는 종료 실적 보유 유무를 판단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적합할 경우 사전심사에서 부적합 판정됩니다. 과정 편성 기본 요건 검토는 훈련 시간 및 훈련 기간,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 기타 법령 등에 제시된 필수 요건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NCS 적용 필수 기준은 NCS 적용 여부 및 비율 충족 여부, 훈련 수준, 상위 수준 편성 요건 등 NCS 형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및 과정 편성 기본 요건 검토에 대한 세부 심사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CS 적용 필수 기준에 대한 세부 심사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전심사 마지막인 정부 지원 필요성 심사입니다. 훈련 과정명, 훈련 목표, 훈련 내용 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한지 그 여부를 선택한 주직종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인정 제외 대상인 7개 항목의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부적합 판정하며 이는 NCS 훈련 기준이 개발된 직종이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훈련 과정 편성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호조무 분야를 신청하시는 기관은 훈련 과정 편성 시 의료법 등 관련 법 위반 우려가 있는 내용이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역량심사입니다. 역량심사는 일반고 특화훈련 심사에 접수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사업신청 유형과 2023년도 일반고 특화훈련 실적 보유 여부에 따라 심사 내용이 일부 상이합니다. 우선 인류형의 경우 2023년도 일반고 특화훈련 운영실적 보유 여부에 따라 실적 보유기관과 신규기관으로 구분하며 실적 보유기관은 서면으로, 신규기관은 서면 플러스 인터뷰 심사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3유형의 경우 1단계 서면 심사, 2단계 발표 및 인터뷰 심사로 진행되며 1단계 서면 심사에서 60점 이상 받은 훈련 과정만 2단계 발표 및 인터뷰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3유형에서 최종 선정되는 과정 수는 5개 내외로 발표 및 인터뷰 심사 결과가 80점 이상이 과정 중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역량심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 신청서 작성 방법과 연계하여 뒤쪽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정적합성 심사입니다. 과정적합성 심사는 과정적정성 심사, 혼합훈련 심사 및 인력수요 적정성 심사를 통해 훈련 과정의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과정 적정성 심사는 훈련 내용 방법, 교강사 시설 장비 등 모든 심사 항목별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하며 혼합훈련 심사는 혼합훈련 전략, 혼합훈련 연계성 심사 항목별 기준에 따라 혼합훈련 운영 적정성 및 연계성을 판단합니다.
인력 수요 적정성 심사는 인류형만 해당하며 2024년도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의 지역, 직종을 고려하여 훈련 과정을 선정하게 됩니다. 과정 적합성 심사는 각 단계별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 과정에 한해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패스페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과정 적합성 심사 내 과정 적정성 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사전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모든 훈련 과정이며 직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훈련 과정의 적정성을 심사 항목별로 판단합니다. 심사 항목별 기준에 따라 미흡 항목이 한 가지 이상일 경우 항목에 따라 부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판정됩니다. 세부 심사 항목은 훈련 내용, 훈련 방법, 훈련 교강사, 훈련 시설, 훈련 장비에 대해 각 심사 기준과 검토 사항을 중심으로 직종별 주요 부적합 사례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직종별 주요 부적합 사례는 설명회 자료집 제4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적정성 심사 중 훈련 내용은 훈련 대상 수준에 부합되는 훈련 내용 제시 여부, 내용, 시간, 교재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일반고 특화훈련의 훈련 대상인 일반계고 3학년 및 학교 밖 청소년임을 고려하여 훈련 목표와 내용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너무 높은 훈련 목표나 과도한 훈련 대상자 요건을 제시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적정성은 직종 정의, 안전보건교육, 목표 자격, 창의적 체험활동, 재량교과 편성 여부 등을 판단하며 부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으로 판정합니다. 시간 적정성은 일반고 특화훈련 시간 해당 여부,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시간, NCS 전공교과 시간 등에 대해 과소, 과대 편성 등을 판단합니다. 교재 적정성은 훈련 대상 및 교과목 강의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타 훈련 사업과 달리 일반계고 3학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인 훈련으로 타 훈련 사업의 심사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적정성 심사의 훈련 내용 중 내용 적정성 세부 심사 항목 및 기준입니다. 직종 정의 부합성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일반계좌제 직종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훈련 과정의 경우 해당 직종 정의에 부합된 내용으로 편성해야 하며 일반 계좌제 직종은 NCS 세분율을 주직종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훈련 과정의 강점은 일반고 특화훈련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직업 관련 산업, 일자리 인력 수요 현황, 진로 및 경력 설계 방안 등을 작성합니다. 훈련 과정 기본 정보 작성 시 선택한 KECO 코드 이외에도 수료 이후 취업 가능한 직업 등을 별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작성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 적합 판정됩니다. 또한 훈련 과정의 강점에 작성된 내용은 훈련생에게 제공하여 훈련 과정 선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교육을 편성해야 합니다. 훈련 과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포함된 과정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분류에 따라 위험 수준이 고, 중위험일 경우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편성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NCS 능력단위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활용하여 최대 8시간 내외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BNCS 교과 편성 시 교과목에 대한 훈련 내용을 심사위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재량교과는 일반고 특화훈련에서는 편성 불가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재량교과 편성 시 부적합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적정성 심사의 훈련 내용 중 내용 적정성의 목표 자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양성훈련을 기본으로 한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한 훈련 과정입니다. 이에 목표 자격은 반드시 국가 자격 1개 이상 취득할 수 있도록 편성하셔야 하나 제과제빵 바리스타, 음식 서비스, 미용 분야는 국가 자격 2개 이상으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가 자격이 없는 커피 관리에 한해 민간 자격 편성이 가능합니다.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만 편성하거나 목표 자격 미기재 시 부적합 판정되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자격 취득에 필요한 훈련시설 및 장비는 NCS 훈련 기준에 없더라도 과정 적정성 심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 내용의 목표 자격을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편성하며 최신 출제 기준, 과제를 준용해야 합니다. 목표 자격 중 하나라도 취득할 수 없는 훈련 내용이거나 최신 출제 기준 등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부적합 판정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과정명은 취득 가능한 자격증명과 급수를 명시하여 훈련생이 훈련 과정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권장드립니다. 과정 적정성 심사의 훈련 내용 중 내용 적정성의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최대 192시간으로 편성 가능합니다. 다만 3유형에 한해 최대 292시간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NCS 소양교과, 직업기초 프로그램, 노동인권교육,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유형은 훈련생 마음케어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하며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등과 연계하거나 자체 상담 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NCS 소양교과는 10개 영역의 직업기초 능력을 활용하여 편성하고 반드시 교재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노동인권교육,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필수 교과로 편성해야 합니다. 3유형은 훈련생 마음케어 프로그램도 필수 편성에 해당합니다. 마음케어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사회생활이나 또래 간 활동이 적은 훈련생 특성이 있어 심리, 적성, 기질검사 등의 프로그램 등으로 편성하길 권장드립니다. 과정 적합성 심사의 과정 적정성 심사 내 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훈련 방법에서는 훈련 목표와 훈련 내용에 적정한 교수 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훈련 교과목에 적정하지 않은 교수 학습 방법이나 평가 방법을 작성 시 조건부 판정됩니다. 특히 NCS 훈련 패키지에 있는 평가 방법을 작성하더라도 해당 교과목에 적정한 평가 방법이 아닌 경우 조건부 판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비대면 실시간 훈련은 혼합훈련만 신청 가능하며 집체훈련만 선택한 경우 편성 불가합니다. 또한 혼합훈련 외 훈련에서 기타, 혼합법으로 선택하고 상세교수 학습 방법을 비대면 실시간 훈련으로 작성 시 조건부 적합 판정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적합성 심사의 과정 적정성 심사 내 훈련 방법 중 교수 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의 설명입니다. 기타나 혼합형을 선택하신 경우 상세 교수 학습 방법, 상세 평가 방법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조건부 적합 판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적정성 심사 중 훈련 교강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과목별 배정된 훈련 교강사의 보유 역량의 적정성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심사합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 중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했는지 최소 기준을 판단하고 교과목명과 훈련 내용, 훈련 교강사의 세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교과목별로 최대 3명까지만 등록 가능하며 3명 모두 미흡 판정이 되는 경우 훈련 교강사 미흡으로 조건부 적합 판정됩니다. NCS 확인 강사는 훈련기관의 정보 공개를 동의한 강사에 한해 배정 가능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CS 확인 강사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해당 소분류의 모든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강사의 경력, 전공, 학력 및 자격 등이 담당 교과목과 관련성이 낮거나 교과목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을 경우 조건부 적합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장기훈련임을 고려하여 한 명의 교강사에게 과도한 배정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8조의 이에 따라 훈련교강사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훈련에 참여한 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기초교육 또는 기본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2024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훈련에 참여한 훈련 일수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과정 적합성 심사의 과정 적정성 심사 중 훈련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에 필요한 필수 시설 구비 여부와 정원 대비 적정한 면적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훈련에 적정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NCS 훈련 기준의 훈련 시설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나와 있으므로 훈련 기준을 참고하시어 훈련 과정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과정별로 등록된 시설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훈련 기준상 동일하게 실습실로 제시되어 있어도 용도가 다른 시설은 각각 구비해야 하며 시설 면적도 각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훈련 기준에서 겸용 가능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겸용이 가능하며 시설 면적은 겸용시설 중 가장 큰 기준을 따릅니다. 증빙사진은 훈련 시설의 상태 및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외부 사진 등 적정하지 않은 사진을 등록한 경우 조건부 적합 판정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시설 등록은 NCS 훈련 기준에서 다수의 실습실이 요구되는 경우 비고란의 실습실 용도를 필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수의 실습실이 필요하나 하나의 실습실만 등록한 경우 조건부 적합 판정될 수 있습니다. 과정 적정성 심사 중 마지막인 훈련 장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훈련 장비는 훈련에 필요한 필수 장비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지, 훈련 정원 대비 수량이 적정한지,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장비인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NCS 적용 과정의 경우 훈련 목표, 훈련 내용의 필수적인 장비는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능력 단위별 제시된 훈련 장비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BNCS 교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도 구비해야 하니 확인 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장비에서 미흡 판정이 되는 경우 조건부 적합 판정됩니다. 다음으로 과정 적합성 심사의 혼합 훈련 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 과정 신청 시 비대면 실시간 원격 훈련을 편성한 훈련 과정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직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훈련 과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집체훈련의 과정 적정성 기준과 혼합훈련의 심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혼합훈련에 대한 심사 항목은 혼합훈련 전략, 혼합훈련의 연계성을 심사합니다. 혼합훈련 전략은 혼합훈련 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 및 전략, 지원 전략, 진도관리, 평가 방법 등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훈련 운영 계획서의 샘플은 HRD 넷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서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훈련 운영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합훈련 연계성에서는 집체, 원격훈련 간 연계성 및 중복 여부, 혼합훈련 콘텐츠의 품질 및 LMS 확보 여부, 혼합훈련 편성 및 훈련 시간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훈련 과정 신청서상 훈련기관이 기재한 원격 보조훈련 개요와 교과 내용, 콘텐츠 품질 등을 검토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혼합훈련 전략 및 연계성에 대한 세부 심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으로 스텝 학습관리 시스템 또는 스텝 내 공공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에 해당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과정 적합성 심사의 인력 수요적 정성 심사입니다. 인력 수요적 정성 심사는 인류형에 한해 실시되며 지역, 직종을 고려하여 2024년도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선정하는 심사입니다. 심사 대상은 과정 적정성 심사까지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 과정이며 2023년도에 운영한 일반고 특화훈련 실적 보유 여부에 따라 1그룹, 2그룹으로 구분합니다. 1그룹은 취업률, 목표 자격 취득률, 수요자 만족도, 역량심사 및 가감점으로 85% 선정하며 2그룹은 역량심사와 가감점으로 15%의 훈련 과정을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필요시 산업 수요를 반영할 수 있으며 점수가 선정 순위 내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훈련기관 운영 실적 등 역량을 고려하여 배정 물량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인력 수요적 정성 심사의 세부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률은 신청한 훈련 과정과 동일한 직종의 운영 실적을 보유한 경우 취업률을 산정합니다. 운영 실적은 있으나 취업률이 0%인 직종은 동일 직종의 훈련 과정 신청 시 부적합 판정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률 산정은 해당 직종 취업률을 4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 해당 직종 취업률은 훈련 종료일 기준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훈련 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또는 창업 인원을 수료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가중치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에 따라 0.5에서 1.3명으로 차등 적용합니다. 목표 자격 취득률은 해당 직종별로 목표 자격 취득률이 해당하는 구간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목표 자격 취득률은 목표 자격 취득 인원을 수료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목표 자격이 2개 이상인 제과제빵 바리스타, 음식 서비스, 미용 분야의 경우에는 목표 자격 중 1개만 취득한 자는 0.5명으로 반영합니다. 목표 자격 취득률은 2024년 첫 도입으로 훈련기관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최저 점수를 3점으로 적용하나 향후 강화될 예정이므로 이번 심사 신청 시 목표 자격을 신중히 선택하고 입력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자 만족도는 2024년 8월 31일 기준 HRD 넷상에 등록된 수강평 데이터를 훈련 과정 참여 인원의 응답 점수를 응답자 수로 나누어 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응답 문항의 결측 등 수요자 만족도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평균 점수를 부여합니다.
2024년 심사 시 소재, 부품, 뿌리 및 조선업 관련 직종에 대해 심사 우대하나 저성과 훈련 과정은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조건부 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 과정은 조건부 심사를 통해 조건부 사유를 해소해야만 훈련 과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조건부 적합 판정은 훈련 과정의 강점, 훈련 대상자 요건 등 훈련 내용의 일부 항목, 훈련 시설, 장비, 교재,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훈련 교과서에 대하여 판정되며 조건부 심사 신청 시 과정 적정성 심사, 현장 실사 후 결과가 통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의 심사입니다. 이의 신청 심사는 본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한 훈련 과정을 대상으로 이의 신청 항목의 판정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심사입니다. 이의 신청 심사의 경우 부적합, 직종 변경 판정된 과정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본 심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의 신청 항목에 대해 판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본 심사 시 신청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의 심사가 진행되며 본 심사 신청 시 입력한 내용 및 정보는 수정 보완이 불가합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심사를 통해서 심사 결과 판정이 변경되는 경우 모든 심사 절차에서 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에 과정 선정이 확정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역량심사 내용입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 역량심사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역량심사는 훈련기관에서 일반고 특화훈련을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심사입니다. 역량심사는 훈련기관에서 제출한 참여신청서를 기반으로 심사를 진행하는데 참여신청서의 일부 문항을 작성하지 않거나 다른 양식을 활용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일반고 심사 유형이 다양해져서 참여신청서 작성 시 헷갈리지 않도록 잘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역량심사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인류형의 경우 심사 대상이 2023년도 일반고 실적기관과 신규기관으로 나뉩니다. 종종 2024년도에 처음 일반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신규인가요? 실적인가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2024년도 운영 과정은 현재 훈련 과정이 종료되지 않아 취업률이나 자격 취득률 등 확인이 불가하기에 실적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적 신규 구분은 2023년도 기관의 운영 여부를 토대로 구분한다는 점 반드시 체크 부탁드리며 실적 보유기관은 역량심사가 서면으로 신규 기관은 서면 플러스 인터뷰 심사로 진행됩니다. 2유형과 3유형은 심사 방법은 동일합니다. 훈련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심사 진행 후 1단계에서 60점 이상인 훈련 과정을 대상으로 발표 및 인터뷰 심사를 진행합니다. 1단계 적합된 과정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별도로 연락드릴 예정이며 요청 날짜까지 발표 PPT 자료를 별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 적합은 2단계 심사 결과가 80점 이상인 훈련 과정 중 우수한 순으로 선정합니다. 다음은 인터뷰 심사 기간 안내입니다. 현재 인터뷰 심사는 8월 21일부터 예정되어 있으며 인터뷰 심사 일주일 전 참여 신청서에 작성된 담당자에게 인터뷰 참석 요청 알림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인터뷰는 훈련기관별로 약 20-30분 정도 진행 예정이며 이는 훈련기관의 준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심사 항목 및 심사 문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일반고 특화훈련으로 불리던 1유형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훈련운영 30점, 훈련생 관리 50점으로 구성되었는데 올해는 훈련운영과 훈련생 관리 영역의 점수가 각 40점으로 일부 조정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유형 중 2023년도 일반고 특화훈련 운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실적 보유기관 역량심사 문항입니다. 1유형 중 2023년도 일반고 특화훈련 운영 실적이 없는 훈련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신규기관 역량심사 문항입니다. 항목별로 심사 포인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인력의 경우 실적 보유기관과 신규기관이 동일한 지표로 심사받게 됩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지, 전담 인력의 업무 역량을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로 훈련기관에서는 해당 내용 작성 시 전담인력 확보 현황과 업무 분장표, 전담인력 역량 개발 계획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에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자면 작년에 전담인력 채용 예정인 경우 공란 또는 채용 예정으로만 작성해 주셨는데
채용 계획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정확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전담인력 역량 개발 계획 작성 시 직업훈련 교사 보수 필수 교육은 불인정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훈련 운영 항목은 실적 보유기관과 신규 기관의 지표가 상이합니다. 실적 보유기관은 이전에 운영한 실적을 토대로 일반고 특화훈련의 운영체계, 학사관리체계, 실무역량 강화 체계 등을 확인합니다. 신청하려는 훈련 과정이 여러 개며 과정별 혹은 직종별 작성 내용이 다른 경우는 참여 신청서 양식을 복사하여 과정별로 각각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규 기관은 2025년도 운영할 일반고 특화훈련의 운영계획, 학사관리 계획, 실무역량 강화 계획 등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참여 신청서에 해당 기관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프랜차이즈 또는 본원 분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훈련기관이 시설 장비와 안전관리 사항을 모두 동일하게 작성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생 관리 항목에서는 성인학습자와는 달리 본 사업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훈련생 관리 및 지도, 상담, 취업 지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역량심사는 정성심사이므로 실적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정량적인 데이터와는 별개로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관리를 위해 노력한 정성적인 노력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규 기관 역시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훈련생 관리를 위한 훈련기관의 계획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기존 일반고 특화훈련에 대한 역량심사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유형 신기술 신청 기관에 대한 역량심사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고 특화훈련 이 유형은 훈련기관별 1개 과정만 신청 가능하며 역량심사가 2단계로 진행됩니다. 심사 항목별 점수 배점과 세부 문항은 작년과 동일하며 신기술 과정이다 보니 심사 시 실무 역량 항목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 유형 일반고 특화훈련 신기술 신청 기관 역량심사 1단계 문항입니다. 항목별로 주요 심사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기술 과정은 참여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 학습, 훈련생별 포트폴리오 제작이 필수이다 보니 심사 문항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훈련 인프라 항목은 조직 인력 및 훈련 시설, 장비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훈련 운영관리 항목에서는 일반고 특화훈련에 대한 이해도 및 훈련생 지원, 관리 계획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항목에 대해 서면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가 60점 이상 취득한 훈련 과정은 2단계 심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이유형 일반고 특화훈련 신기술 신청 기관 역량심사 2단계 문항입니다. 2단계 심사는 발표 및 인터뷰로 진행됩니다. 발표 및 인터뷰 심사 시에는 참여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의 사실관계, 해당 기관만의 특장점, 프로젝트 및 멘토 운영, 포트폴리오 제작 계획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2단계 심사에서는 작성한 내용의 사실관계, 세부 운영 전략 및 실행 가능성 등을 확인합니다. 훈련 운영 관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고 3유형 역량심사 문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고 특화훈련 3유형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3유형 역시 2단계로 심사가 진행되나 심사 문항은 동일하며 과정 적정성 심사와 역량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적부가 결정됩니다. 3유형은 훈련기관의 신청한도, 수차감 없이 훈련기관별 1개 과정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기존 일반고 특화훈련과는 달리 창의적 체험활동의 훈련생 마음케어 프로그램 100시간을 필수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유형 역량심사 문항입니다. 전반적인 문항은 1유형인 기존 일반고 특화훈련과 유사하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계획, 상담인력 확보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직 인력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문 상담 인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훈련 운영 항목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3유형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 훈련생 마음케어 프로그램을 100시간 추가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외에도 훈련 운영 항목에서는 훈련과정 운영계획, 실무역량 강화 계획 등도 함께 확인합니다. 일반고 특화훈련 공고 이후
마음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달라는 문의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활동 경험과 단체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적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훈련기관에서는 심리, 적성, 기질검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직업훈련에 더 흥미를 느끼고 본인의 적성을 찾아갈 수 있는 내용을 추천드리며, 이런 프로그램을 훈련기관에 소속된 상담교사를 통해 운영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경우 지역 내 청소년 상담센터나 꿈드림 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훈련생 관리 항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잘 진입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역량심사 지표와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참여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신청서는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실적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정기관이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빙자료 및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없는 경우 역량심사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사진 및 증빙자료 예시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역량심사 문항과 무관한 내용을 무분별하게 작성해 주시는 경우 오히려 심사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유형별로 참여 신청서 양식도 상이하므로 신청 유형에 따른 작성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급히 심사 신청을 진행하시다가 참여 신청서는 HRD 넷에 업로드 안 하시는 훈련기관도 있는데 반드시 증빙서류 항목에 첨부하시기 바라며, 제출서식 작성 시에는 훈련기관 관리번호, 훈련과정명 등 세부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1유형 실적 보유기관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의 자체 점검 리스트를 추가해 두었으니 자체 점검 리스트를 확인하시어 심사 참여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훈련과정 개요서는 HRD 넷 심사평가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며, 신청 훈련 과정이 여러 개인 기관은 해당 양식을 복사하여 뒷장에 추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문항별 작성 항목을 보시면 심사 항목과 문항, 심사 내용 및 작성 방법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참여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제시해 두었으니 훈련기관 담당자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기존 심사 사례를 반영한 주요 부적합 사례입니다. 자료집 50에서 5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BNCS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 내용 미편성입니다. BNCS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교과목 내용 및 시간 적정성 판단이 어려워 부적합 판정됩니다. BNCS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훈련 내용도 심사 대상이므로 해당 내용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소속 학교 성적 처리 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므로 편성 기준과 필수 교과, 교재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과정심사 시 훈련 목표와 훈련 내용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훈련 목표에는 자격증 과정이라고 작성되어 있으나 훈련 목표에는 양성 과정임을 작성하거나 훈련 과정명, 훈련 목표, 훈련 내용이 각각 상이한 경우 부적합 판정됩니다. 일반고 특화 과정은 양성 과정이며 직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1개 이상의 자격 취득이 필수인 과정이므로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과정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 목표 자격을 미등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고 특화훈련은 1개 이상의 자격 취득이 필수이므로 취득 목표 자격증을 반드시 등록해 주셔야 하며, 취득 목표 자격증에 등록한 자격은 모두 취득이 가능하도록 훈련 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자격 취득률이 인력 수요적 정성심사 지표로 반영되면서 취득 목표 자격증 등록 시 자격 구분과 자격 코드, 급수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취득 목표 자격증은 신청한 직종에 해당하는 국가 자격으로 편성해야 하며 직종과 관련 없는 자격증을 편성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될 수 있습니다. 또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취득 불가한 자격 요건이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취득 관련 교과목 및 편성 시간은 각 자격증별 최신 출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훈련 시간 부적정입니다. 일반고 특화훈련 1, 3유형은 NCS 60% 이상 필수 적용이며
동일한 내용을 BNCS 교과로 중복 편성하거나 국기 직종에 해당하는 NCS 분류가 아닌 타 직종으로 편성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될 수 있습니다. 훈련 교재 부적정입니다. 교재는 훈련 목표, 훈련 내용, 훈련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교재를 선정하고 등록된 교재는 훈련생에게 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체 교재인 경우 교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 작성 시 저자와 목차, 페이지 수를 정확히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자체 교재의 경우 교재의 분량이 매우 적거나 목표 달성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조건부 판정될 수 있으며 자격, 훈련 내용의 최신성이 반영되지 않아도 조건부 적합 판정됩니다. 예를 들어 교재에 제시된 출제 문항이 변경되지 않았거나 노동인권 교재의 경우 노동법 개정 이전의 교재를 활용하시는 경우 조건부 판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교강사 부적정입니다. 훈련 내용, 교과, 훈련 목표를 고려했을 때 교강사의 이력이 교과목별 적정성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조건부 판정됩니다. 훈련시설 부적정입니다. 훈련시설의 면적 부족 또는 훈련시설 누락, 첨부 파일 부적정으로 해당 시설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조건부 판정됩니다. 특히 훈련시설 사진과 훈련시설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훈련시설의 일부만 촬영하여 등록하는 경우 심사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장비 부적정입니다. 훈련 장비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세트 훈련 장비를 일부만 촬영하여 올리는 경우 모두 조건부 판정합니다. 이외에도 실제 구비 여부를 알 수 없는 이미지 파일 또는 신청 장비와 다른 장비의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유료 소프트웨어의 증빙 자료를 등록하는 경우도 조건부 판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진행해보면 생각보다 교재와 훈련 장비에서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는 훈련 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조건부 판정된 훈련 과정은 조건부 심사 기간이 또 소요되어 훈련생 모집 기간이 줄어들게 되므로 심사 시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장비는 필수 장비 플러스 BNCS 교과 필수 장비에 대해 업로드하시기를 권장하며 이유형 신기술 과정의 경우 장비의 사양이 중요한 과정이므로 장비 사양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역량심사 관련 내용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사례인 듯한데 역량심사 자료를 미등록하거나 전년도 혹은 다른 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로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증빙자료 업로드 시 최종 작성본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일반고 특화훈련 심사평가를 위한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나 기관별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슬라이드에 안내된 문의처를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4년 일반고 특화훈련 심사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